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정부 출범, 국민들이 내준 과제 해결을 위해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말 많은 예산안부터 산재된 새 정부 출범 과제까지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조금 전에 저희 예산안 처리나 복지 논쟁과 관련한 얘기 잘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이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잘할 거다. 이게 73%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. 그만큼 기대 높은데 기대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책임이 대단하시겠죠? 막 좀 아시겠어요? 네.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 새누리당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이제 당시 후보가 줄곧 외쳤던 거는 민생, 또 국민 대통합, 국민 행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계실 거로 보고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장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시장에서 또 노변에서 광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민생을 좀 살려라. 중산층과 서민을 좀 살려달라. 이런 목소리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될 테니까요.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놓고 하실 걸로 보고 있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다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대통합 행보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로 저희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에 대한 의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은 인수위에도 일단 대통합위원회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대통합이 안 될 경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제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했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또 그 대립의 골이 컸기 때문에 이제 대통합을 해야 우리 국민적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대통합을 이제 어떻게 해갈 건가 그거는 이제 상당히 큰 과제죠.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인사, 정책, 또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현해 나가야 되겠죠.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. 역시 가장 주력하실 게 민생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죠. 샐러리맨 어렵다고 하죠. 사실 2013년이 희망찬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신년회 하는 모임에 몇 번 갔었는데 다 우울한 얘기만 해요. 이거 어떻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.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런 가운데 사실 아까 예산안 얘기하셨지만 그 국회에서 또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해를 넘겨서 예산을 처리하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 9분이 또 외국 가신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은 민생 현장에서 삶의 팍팍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선거 끝나더니 좀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죠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. 결국은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장 동력을 살려가면서 또 우리 민생 현장의 그 성장의 온기가 전파되도록 하는 문제. 이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. 방금 이제 그 최종찬 전 공개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냉각이 돼 있는데 지난 이제 우리 국회에서 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그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좀 이런 민생 관련은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제 홍일표 의원이 나오셨을 때는 1월 임시국회에서 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이거 소급 적용해서까지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네요. 검토도 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1월 국회가 필요한 건 이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이제 순조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,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부 부활 등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되고 또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국무위원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2월 25일 강요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강요들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래저래 1월 국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, 우리 뭐 산업화의 1등 공신 아니셨겠습니까? 네. 그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더 클 것 같아요. 네. 경제 정책 어떻게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했던 그 성장, 이제 그거를 본인은 이제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 성장을 이제 이어가면서 어찌됐든 복지를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하겠다. 그러니까 국민 행복 시대를 꼭 좀 열어보겠다. 네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주안점을 이제 둘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죠. 그러니까 크게는 투 트랙이죠. 네. 경제 성장 동력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. 이게 서로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, 그러니까 시장의 불공정성, 네. 불투명성,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 침해,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편취 문제, 또 뭐 부당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동반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네.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제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제 잘 뭐 구슬이 뭐 소말이라도 깨야 보배니까 그걸 잘 해야 되겠죠. 네. 자, 그럼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나아갈 그런 어떤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. 앞으로 좀 네. 어떻게 좀 나아갈지 네,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지난해 이제 다 지도 체제가 바뀌었는데 네.